뭐를 붙인 거? to를 붙인 거.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자, 이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을 배웠어. 맞지? 자, 그러면 이 명사적 용법은 다시 하는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 투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은 무슨 역할이야? 그렇죠. 주어 역할이 되고, 그 다음 MR이지 뭐 주어 무슨 동사야? 비동사 뒤에 오면은 보호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 동사 뒤에 오는 부정사는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명사적 용법의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배웠어. 그러면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두 번째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배울 거고, 그리고 투정사의 마지막 부사적 용법을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투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건 투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얘들아,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꾸며줘. 명사나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는데, 명사나 대명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앞에서 꾸며주는 거 아니야.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서 이때 부정사가 뭐뭐 할, 뭐뭐 하는, 동사를 할, 동사를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물이야. 뭐라고 있지? 자, 물을 부린다. 어떤 물이냐면 마실 물 나타내고 싶어. 마실 물. 그럼 마시다 영어로 뭐야? 마시다는 영어로 drink를 써주면 됩니다. 맞지? 근데 drink는 동사거든. 동사가 앞에 나오는 what이라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 동사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 아니거든. 그러면 동사 앞에다가 뭐를 붙이면 to를 붙여주면 to 부정사는 명사를 꾸밀 수 있거든. 따라서 드링크 동사 앞에 to를 붙여. 그럼 to drink가 뭐라기라는 명사를 꾸며줘.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마실 물이 됩니다. 해석은 마실 물 또는 마시는 물. 자, 그 다음 책이 있어. books.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읽을 책이야. 그래서 얘들아 books 뒤에다가 읽을 책을 나타내고 싶거든. 읽다 영어로 뭐지? read지. 그럼 read를 써. 근데 read는 동사이기 때문에 books라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줘야지만 명사를 꾸밀 수 있다. to를 붙여줘야지만 to 부정사를 만들어야지만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 이때 투정사가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 to read는 읽을 책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정사가 너무너무 쉬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올려볼게 얘들아. 나는 필요합니다. I need. 자, 뭐가 필요하냐면 집이 필요해. I need a house. 여기까지만 써도 문장은 되거든. 근데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어떤 집이냐면 내가 살 집이야. 그러면 얘들아 house 뒤에 살 집 여기다가 house를 꾸며주는 표현을 써주면 되거든. 살다가 이건 뭐지? 살다는 live가 됩니다. 자, 동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 얘들아, 동사가 명사를 꾸미려면 형용사 역할로 바꿔줘야 돼. 동사에다 뭐 붙여야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다? to를 붙이면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to live가 house를 꾸며서 살 집이 됩니다. 얘가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야.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다 맞았거든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투정사 형용사적 용법을 배웠어. 똑같이 살집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법상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house를 live 뒤에다가 한번 붙여봐봐.
house를 뒤에다가 붙여. 자, live house. 얘들아, 집을 살다 말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집을 살다가 아니고 집 안에서 사는 거지. 그러면 어디 안에서라는 전치사 뭐가 필요해? live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전치사를 to 부정사 뒤에다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 in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거 조금 외워줘야 돼. 몇 가지 할게. 자, 나는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a chair, 의자가 필요합니다. 자,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냐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을 의자야. 그러면 앉다가 용어로 seat잖아. seat을 써. 그 다음 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으니까 to 부정사 만들어야지. 여기까지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얘들아, chair이라는 명사를 뒤에다가 한번 적어봐봐. sit chair 되겠지. 의자를 앉다. 말 되나 얘들아? 의자를 앉다가 아니고 어디에 앉는 건데? 의자 위에 앉는 거잖아. 따라서 의자 위에,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누가 필요하다? o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to sit이 오는 경우는 to sit 뒤에다가 반드시 전치사 on을 붙여줘야 돼. 자, 그 다음 나는 펜이나 펜슬, 필기구가 나올 수 있어. 나는 펜이나 연필이 필요해. 자, 어떤 필기구냐면 글자를 쓸 필기구야. 그러면 글자를 쓸, to를 써주면 되고 글자를 쓰다 write에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펜을 쓰다가 아니거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펜을 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지. 그러면 뭐뭐를 가지고라는 전치사 누구 써주면 돼? with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펜이 있으면은 종이도 있어야 되겠죠? I need paper. 종이가 필요해. 자, 종이는 종이인데 어떤 종이냐면 역시나 글자를 적을 종이야. 그러면 글자를 적을 종이니까 to write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종이를 적다가 아니잖아. 종이 위에다가 글자를 적지. 그럼 종이 위에다가, 뭐뭐 위에다가 전치사 뭐 쓰면 돼? 오늘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 나는 장난감이 필요해.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I need a toy. 자,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어떤 장난감이냐면 가지고 놀 장난감이야. 그럼 얘들아, 놀다라는 동사가 있죠. play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to play를 쓰면 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하는 투정사가 형용사적 문법이야. 자, 그럼 얘들아, 장난감을 놀다 아니잖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 뭐뭐를 가지고라는 전치사 뭐 쓰면 돼? with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적 문법으로 쓰이면 to 부정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 요거를 따로 기억을 해줘야 돼. 되겠지? 자, 형용사적 용법 다 마무리가 됐고 같이 한번 교재를 한번 정리해볼게. 자, 20조 한번 펴보세요. 20조. 자, 양괄호 2번의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메모할게. 자,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그 다음 밑줄 칠게요.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얘들아,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뭐 하는 경우야? 수식하는 경우야. 수식. 수식이라는 말을 꾸며준다라는 소리야.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꾸며주는 경우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한다. 해석은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한다. 자, 그래서 예문 첫 번째 예문을 볼게요. I have a lot of homework. 자, a lot of homework 밑줄 칠게. 나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a lot of homework는 명사가 되겠죠. 명사라고 적습니다. 자,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냐면 to do 동그라미 칠게.
to do가 홈워크에다 하살표 보내볼게요. to do가 홈워크 쪽으로 하살표 꾸며주는 겁니다.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야?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되겠죠? 문장 하나만 더 해볼게. I have no friends. friends의 밑줄 명사 적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친구가 없다. 자, 친구는 명사인데 어떤 친구냐면 to help me. to help 동그라미 칠게. to help가 앞에 나오는 friends라는 명사를 꾸며줘. 화살표 표시합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자, 늘어세라 밑에 to의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 블라블라블라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뒤를 볼게요. 부정사 뒤에 to 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 전치사 동그라미. 자, 투정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했어요. 요거를 알면 모든 문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자, 5번, 6번, 7번, 8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지 한번 적어봅니다. 얘들아, 목요일이 그거 뭐야 문법특강 마지막 날이니까 알지? 이번 주 목요일. 그래서 현재 완료부터 관계 대명사, 수동태, 투정사 총 복습을 해서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일정 커트라인이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를 좀 시킵니다. 따로 보강 수업을 더 합니다. 열심히 복습해서 한 번에 통과하도록 하세요. 쌤, 저 목요일날 모든 네. 부산 가요. 네. 부산 가요. 부모님한테 연락 못 받았는데. 아니 진짜 부산 가요. 아니야, 안 믿어. 아니 믿어. 진짜예요. 난 다른 모든 친구들의 말을 믿어도 재민이 말은 안 믿잖아. 부모님한테 전화 야구 보러 가요. 49장에? 네. 오승환 이거 몇 시부터 경기인데? 그 토요일 가고 토요일인데 목요일부터 간다고? 그냥 목이랑 금요일은 이제 해수욕 가고 토요일은 아, 이거 문법도 다 마치고 하면 되잖아. 아니 아침 어머니 그 시간. 정도 센스 있으실 것 같아. 아, 아침- 수업하고 마치 가나 딱 이렇게 문법 특강 하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가잖아. 다음에도. 고개 연서 마찬가지 맞지? 서울 여행 갈 때 딱 문법 특강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했잖아. 어머님이 그 정도의 센스는 있으시잖아, 그쵸? 아침 출발해. 자, 동그라미 5번 볼게요. He has no friend. 그는 친구가 없어. 자,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To play 다음에 어떤 친구인데? 함께 놀 친구잖아. 함께라는 전치사 뭐 들어가면 돼? 함께라는 전치사 누구? with 들어가면 되죠? with. 자, 그 다음 6번. Tom has no house. 탐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얘들아,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인데? 살 집이잖아.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내가 살 집이거든. live 다음에 전치사 못 쓰면 된다. in 들어가면 되죠. in.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 자, 그 다음 7번. give me a chair. 의자를 주세요. chair.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야?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 위에 앉는 거거든. to sit on. on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please lend me a pencil. 연필 한 자를 빌려주세요. 자, 연필인데 어떤 연필? 가지고 글자를 적는 거거든. to write 다음에 뭐 쓰면 돼? read를 쓰면 되죠. to write with. 전치사 with.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 얘들아, 부사적 용법. 지금 나갈게. 목요일날 재민이 결석이면 얘들아 우리 마지막 파티 좀 해야 되잖아, 맞지? 우리 한 달간 고생했으니까 마지막 넘어서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니? 자, 볼게. 세 번째. 아쉽다, 재민아. 그쵸. 너가 좋아하는 파티를 너 못 오는구나. 아쉽네.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파티하고. 뭐라고? 파티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양아치네. 공부한다 하니까 막 못 온다고. 자, 부사적 용법 볼게요. 부사적 용법.
자, 부사적 용법은 조금 많아 얘들아.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선생님 알려줄 거야. 현재 완료도 쉽게 구별하는 방법 알려줬었지. 뭐 ever, never, once, twice면 경험, just, already, 예시면 완료, for이나 since가 나오면 계속. 그러니까 쉽게 구별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얘들아, 부사적 용법은 부정사가 문장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개의 용법으로 구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막 연문법칙을 이렇게 보면은 6개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거든. 6개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이 봤을 때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5개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6개를 하면서 막 헷갈리고 하지 말고 한 개 줄여줄 테니까 5개를 정확하게 공부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부사적 용법 5개가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그 빈도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 자, 부사적 용법의 첫 번째는 얘들아 목적입니다. 목적. 자, 목적을 나타내는 투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를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동사를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나는 go to a bakery. 빵집에 갑니다. 나는 빵집에 갑니다. 제과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까지만 써도 문장은 되는데 빵집에 가는 목적을 쓰고 싶어. 얘들아, 빵집에 가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가는데? 빵을 사기 위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다가 buy잖아. buy를 to 부정사 형태로 쓰는 거야. to buy가 되겠죠? to buy bread. 빵을 사기 위해서 빵집에 간다. 이때 to buy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동사를 하기 위해서야. 얘가 바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to buy를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 있어. 걔가 누구냐면 to buy 앞에다가 in order를 써주면 같은 의미가 돼. in order to buy 하면은 사기 위해서. 또 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어. so as to buy. so as to buy를 해도 사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즉, to 부정사 앞에 in order를 붙이거나 so as를 붙여도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면 됩니다. 목적.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의 두 번째는 to 부정사가 감정의 원인, 어떤 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있어.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뭐 해서 감정을 느낀다. 뭐뭐 하니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 듣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이 들리는 표현이 있어요. I'm glad. 나는 기쁩니다. 자, 왜 기쁘냐? 기쁜 원인이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다. I'm glad to meet you 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거야. 얘들아, 이때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meet잖아. 이 to meet가 뭘 나타내냐면 앞에 glad, 기쁜이라는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와. 감정 형용사 뒤에 나오는 이 to 부정사는 이 감정을 느끼는 원인을 나타내는 거야. glad 한 원인, 기쁜 원인이 뭐냐면 너를 만나서 기쁜 거거든. 되겠죠? 그래서 to meet는 너를 만나서, 너를 만나니 기쁘다라는 뜻으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특징은 그 to 부정사 앞에는 반드시 감정 형용사가 당연히 나오겠지? 그럼 감정 형용사를 정리하면 돼. 문장에서 감정 형용사가 눈에 보이면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인 거야. glad 말고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 행복한이라는 단어 happy. 자, 그 다음 즐거운, 기쁨이라는 단어 pleased. 자, 그 다음 슬픈 sad. 그 다음 얘들아 미안한 sorry. 그 다음 논란 surprise
등등등. 이게 바로 간접형용사가 되고요. 간접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부사조용법의 간접의 원인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총 5가지가 있다 했는데 세 번째는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있어.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사를 해서 그 결과 투부정사 하다 뭐뭐 해서 그 결과 투부정사 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로우의 과거 형태 grew up을 쓸게. 그는 성장했습니다. 자, 성장을 해서 자라서 그 결과 to become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럼 투부정사는 눈에 보이잖아 얘들아. to become이 투부정사입니다. 이 to become이 뭐를 나타내냐면 결과를 나타내. 그가 자랐고 성장했고 어른이 되었고 그 결과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단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grow up이라는 동사만 봐도 grow up이 나왔으니까 부사조용법의 결과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야. 자, 부사조용법의 결과일 때 같이 쓰이는 표현 방금 쓴 자라다, 성장하다, 어른이 되다 grow up이 있고 그 다음 살다라는 단어가 있어. 살다 live 할머니는 살아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live 결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 잠에서 깨어나다 awake 잠에서 깨어나다 같은 의미로 wake up. 그래서 grow up, live, wake up, awake 요 4가지가 눈에 보이면 얘가 단서야. 얘가 눈에 보이면 부사조용법의 결과가 됩니다. 도경아 집중. 자기 공부에 집중하는 거야. 옆에 친구가 땡겨. 쭉 땡겨. 알겠죠? 자, 요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4번째 부사조용법의 4번째는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있어. 자,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투부정사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되겠죠? 투부정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 그는 must be a fool 바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자, 요때 얘들아 must가 단서가 되는데 여기서 must는 무슨 뜻이냐면 의무를 나타내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얘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 틀림없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야.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확신하는 거죠.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fool. 그가 바보임에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내려.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야. 뭐 행동이 좀 이상하다든지 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든지 to say 말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바보임에 틀림없다. to say는 바보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를 나타내. 즉 부사조용법의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쓰이는 must를 보고 알 수 있고 must 말고 또 단서가 있어. 누구냐면 must랑 반대되는 게 있어. must의 반대가 뭐냐면 cannot이야. cannot. 자, 우리는 can을 다 알고 있어. 할 수 있다. cannot, can't 하면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다 알고 있지.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는 무슨 뜻도 있냐면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서 can't는 할 수 없다라는 뜻 말고도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most 자리에 만약에 can't가 들어가면 he cannot be a fool. 그는 바보일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이 2가지가 바로 단서가 됩니다. 단서를 외워줘야 투정사가 어떤 문법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어. 4번까지 정리가 됐죠? 자, 마지막 5번.
자, 마지막 5번이 to 부정사가 누구를 꾸며주냐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 자, 또는 누구도 꾸밀 수 있냐면 부사도 꾸밀 수 있어. 형용사, 부사를 꾸미면서 어떤 정도를 나타내.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해석하는 방법은 to 부정사 하기의 정도가 얼마하다. 또는 투정사 하기가 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 This water. 이 물은 dirty. 더럽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이렇게만 써도 문장은 되지만 얘들아 dirty. 더럽잖아. 더러운데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를 쓰고 싶거든.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쓰고 싶어서 뒤에다가 만들어 볼 거야. 마시기가 더럽다 쓰고 싶거든. 그러면 마시다는 영어로 드링크를 쓰면 돼. 자, 동사잖아. 동사는 dirty, 더러움이라는 형용사를 절대로 꾸밀 수가 없어요. 동사는 동사지 동사와 형용사를 꾸밀 수 없거든. 우리 형용사를 꾸미도록 해주는 거는 누구다? 부사적 용법이다. 즉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드링크 앞에 to를 붙여서 부사적 용법으로 만들어주면 앞에 나오는 dirty라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어. 마시기에 더럽습니다. 마시기가 더럽습니다. 얘가 바로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야.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과 헷갈리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아까 전에 방금 했던 거. I need water. 자, 내가 물이 필요해. 자,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 필요하냐면 to drink. 역시나 to 부정사야. 근데 여기서 to 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뭐로를 꾸며줘. 얘들아, 뭐로는 dirty는 형용사지만 뭐로는 형용사가 아니야. 명사란 말이야.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면 이때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뒤에서 꾸미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전부 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서 꾸미더라도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거가 부사적 용법이고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재 정리를 한번 해볼게. 20쪽 다시 오세요. 자, 양괄호 3번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의 네모. 자, to의 부정사가 부사처럼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로. 자, 부사적 용법은 부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돼. 부사는 누구를 꾸미냐면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미거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5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1번.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1번하고 목적에 동그라미 쳐. 목적에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뭐뭐 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뭐 하기 위해서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했어? 옆에 이꼴 표시돼 있지. 바꿀 수 있는 표현 2개 써볼게요. So as to 동사 원형, in order to 동사 원형 적습니다. So as to 동사 원형, in order to 동사 원형. 유태야 옆에 보고 적으세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He came. 그는 왔습니다. 온 목적이 바로 뭐냐면 to see 동그라미 쳐. 보기 위해서 왔어. 나를 어제. 되겠죠? 동그라미 2번 I went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갔습니다. 자, 공원에 간 목적이 바로 뭐냐면 to meet 동그라미 칠게. 만나기 위해서. 나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들아 to meet를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어. 밑에 빈칸 3개 돌렸지. 뭐로 바꿀 수 있는데?
so as to, in order to. 정답 두 개입니다. 둘 다 적으세요. so as to, in order to. 자, 그 다음 21쪽으로 갈게. 자, 21쪽에 원인에다가 동그라미. 21쪽 원인의 동그라미 그리고 원인 앞에 동그라미 2번.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좋습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니. I'm glad to see you. glad에다가 발로 칠게. 자, glad는 기쁜이라는 뜻이야. 얘를 우리는 무슨 형용사라고 하지? 감정 형용사라고 합니다. to see에다가 동그라미 쳐. 너를 보아서 기쁘다. to see. 너를 보아서 기쁘다. 기쁜 원인이 너를 본 거거든. 자, 내려가서 결과의 동그라미.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갈게요. 결과의 동그라미. 결과 앞에 동그라미 3번.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적을게요.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자, 첫 번째 문장 her mother lived. live 동그라미 칠게. 얘들아, live가 단서라 했어. live가 보이잖아. 그녀의 엄마는 살아서 to be 85세가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He grew up to be a great scientist. grew up 동그라미 칠게. 그 단서가 되겠죠? grow up. 그는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to be 그 결과 되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자, 이유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의 동그라미. 판단의 근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4번.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적어볼게. 뭐뭐 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자, 첫 번째 문장. He must be honest. must에다 발로 할게요. 자, 여기서 must는 의무를 나타내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강한, 틀림없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적어야 되겠죠. must 발호,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습니다. 자, 정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가 뭐냐면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He cannot be a fool. cannot에다 동그라미 칠게. 자, cannot이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 좋습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자, 그는 바보일 리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to solve the problem. to solve의 동그라미 칠게. 그 문제를 푸는 것으로 보아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바보일 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지막 정도. 정도의 동그라미 쳐. 그 정도는 적어놔야 되겠죠.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라고 적습니다.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라고 해놓을게요. 부사조용법은 총 5개가 있어. 준우야, 자, 동그라미 1번. This water is good. 이 물은 좋습니다. 굿에다가 발로 할게. 형용사 적을게. 굿에다가 발로 형용사. 이 물은 좋습니다. 자, 좋은데 얘들아. 어느 정도로 좋냐면 to drink 동그라미. 마시기에 좋다. 마시기가 좋다. to drink가 누구를 꾸며줘? 굿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줘. 하살표 해주면 되죠. to drink는 굿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하살표. 마시기가 좋다. 자, 내려가서 얘들아 밑에 밑줄침 투정사의 용법 1번에서 9번까지 문제를 풀 건데 그냥 풀면 안 돼. 자, 어떻게 풀냐? 잘 봐. 만약에 명사절용법이면 명사절용법의 주어, 명사절용법의 보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만약에 부사절용법이라면 부사절용법의 목적, 부사절용법의 간접의 원인 구체적으로 다 적는 거야. 명사절만 적어도 안 되고요. 목적만 적어도 안 돼. 다 적어야 돼. 구체적으로. 알겠죠? 1번에서 9번 지금 풀게. 그리고 선생님 그 끝나면 이거 문법특강 수업 끝나면 교재 한번 걷어서 확인한다고 말했을 거야. 그래서 쪽지 시험 친 거 다 해당 페이지에 다 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오세요. 앞에 내용 정리 찾아보면서 문제 풀어도 괜찮아.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처음에 교재 받았을 때 이거 투명지 필름 앞쪽에만 적으라 했거든. 이 앞쪽 선생님 말 안 듣고 여기 적은 친구들 책 다 지금 떨어진다. 알겠죠? 풀로 고치세요. 항상 선생님 이 책으로 많이 만들어 주는데 본 수업 시간에도 필름지 앞에 있는 선, 요 선에 맞춰서 적어야 돼. 알겠지? 풀로 붙여 빠진 거 집에 가서. 준우야 열심히 풀어야지. 기도 들어가면 되니. 그래 문제 풀어야지. 준우
가방 속에 다 넣어야지. 자, 같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we go to school. 우리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 목적이 뒤에 나오잖아. To learn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의 목적. 둘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 자, 맞다 틀렸다 채점하고 틀렸으면 고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to get up early. 초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잖아 얘들아. 일찍 일어나는 것은 is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다. 명사적 용법의 주어. 명사적 용법의 주어. 그 다음 3번 I'm sorry to hear that. 단서가 되는 거 소리에다가 세모. 감정형용사 적습니다. 자, 감정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그 다음 4번 He has a few friends. 그는 몇몇 친구를 가지고 있어. friends에다 밑줄 명사야.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to play with. 함께 놀 친구야. to play가 앞에 나오는 friends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적 용법 채점하세요. 동그라미 4번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5번 My hope is to go to France. is에다 설명할게. 비동사 뒤지. 얘들아 비동사 뒤면 무슨 역할이라 했어?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 비동사 뒤니까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 나의 소망은 프랑스에 가는 것이다. 6번 He grew up to be a great doctor. grew up에다가 세모칠게. grow up의 과거 형태야. 얘가 단서잖아. grow up이 나오면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결과. 부사적 용법의 결과. 그 다음 7번 Please give me something. 나한테 무언가를 주세요. something의 밑줄 명사입니다.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면 to eat. 먹을 무언가야. to eat가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줘.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 8번 This problem. 이 문제는 is easy. 쉽습니다. easy에다 세워할게. 얘들아 easy 형용사 적습니다. 쉬운데 뭐 하기가 쉽냐면 to solve. 풀기가 쉬워. to solve가 is라는 형용사를 꾸며줘.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부사 수식의 정도. 자, 그 다음에 9번 I want to play baseball today. want에다 세워할게. want, hope, wish, plan, decide, expect, promise. 무슨 동사? 미래지향적인 동사. 일반 동사잖아. 미래지향적인 일반 동사 뒤. 일반 동사 뒤니까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역할.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역할. 앞부분 빠진 거 친구 보고 시청하세요. 자, 넘어가서 얘들아 22쪽의 문제 1번에서 7번까지 풀어볼게. 자, 22쪽 1번에서 7번.
1번 밑줄친 부분과 쓰인 같은 거 밑줄친 to tell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 용법입니다. 형용사절 용법을 찾으면 정답은 2번이지 to do가 work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번 얘들아. He went to the store. 그가 가게에 갔어. 가게에 간 목적이 뒤에다가 to buy a shirt. 셔츠를 사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to buy를 바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라 했잖아. 앞에 뭐를 붙이면 돼? in order 붙여서 in order to buy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은 3개니까 정답은 in order to. in order to. 자, 또는 so as 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 자, 3번. 나는 글자를 쓸 펜을 하나 샀다. 영작하면 되잖아. 나는 샀다. I bought. 그 다음 펜을 하나 샀다. a pen까지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 펜인데 어떤 펜이냐면 글자를 쓸 펜이야. 그러면 to write, to 부정사를 쓰고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붙어야 돼. with. 측정합니다. 틀렸으면 고치고. 자, 4번.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자, 그럼 얘들아, 엄마가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를 쓰면 되죠. must be angry. 엄마가 화가 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정사 쓰면 되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보아하니 to do so.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하니. 자, 5번에 얘들아 밑줄친 to의 셈이 나머지와 다른 거 몰라. 1번에 to 뒤에 play에다 동그라미, 2번에 the mountain 동그라미, 3번에 see 동그라미, 4번에 drink 동그라미, 5번에 buy 동그라미. 다른 거 눈에 하나 보이죠? 정답 몇 번? 2번. mountain은 산이잖아. 나머지는 다 동사 원형이잖아. play와 see와 drink와 buy는 동사 원형이라서 1, 3, 4, 5는 to 부정사인데 2번의 to는 전치사의 to야. 투정사의 to가 아니고 산으로 가다,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라는 전치사를 나타내는 to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6번에 얘들아 어법상 옳은 문장.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7번 문장과 쌤 같은 건데 want에다 동그라미 쳐. want 미래지향적인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니까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역할 찾으면 되잖아. 정답은 3번이죠. decide 동그라미. decide도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22쪽까지는 선생님이랑 문제 풀었고 오늘 숙제는 23쪽이랑 24쪽에 선생님이랑 근데 안 푼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 3분의 1 정도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고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30분 동안 복습하는 영상 찍어서 압축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 그리고 초부정사 노트 정리하는 페이지, 그리고 이거 문제 푼 거, 문제 푼 거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사진 2장, 영상 하나가 오늘 숙제야. 숙제 잘하고, 그리고 이거 종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 몇 명 보이는데 집에 가서 프리드 테이프를 조금 이제 붙이도록 하고, 그리고 쪽지 시험 친 거 각 페이지에 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그 전체 현재 완료, 관계대명사, 수동태, 투정사 전체 총 복습하는 시험 칠 거니까 열심히 복습을 해서 와야 돼. 알겠죠? 자, 책상 줄이랑 의자